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간밤에 드디어 초대형 호재가 나왔죠. 미중 무역 협상이 그 기나긴 진통 과정을 거치면서 전격 타결이 됐습니다. 자, 정작 미국 증시는 일상적인 호재 정도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리 증시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죠. 전일 우리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옵션 만기 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예사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또 예상했던 대로 연말 연초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강력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 1월달 정도 되면 종합지수 2300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태로 판단된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럴 때에는 종목에 대한 세세한 분석보다 앞서 시장 분석, 시장을 점검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먼저다 하는 것인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대응을 좀 해보자 하는 거고요. 이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는 강세장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원익 IPS, 파트론, 그리고 오이솔루션도 들어가요. 또 SK 이노베이션, 또 SFA 반도체까지 총 8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3시간 동안입니다. 현재 삼성역 3번 출구로 쭉 올라가다 보면 3탄 빌딩이 나옵니다. 3탄 빌딩 지하 2층에서 3시간 동안 강연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좀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는 보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릴 생각입니다. 빨리 오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도 아주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그에 맞춰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연말, 연초 장세, 아주 좋은 종목들, 좋은 전략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점검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무역 합의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15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그 날을 디데이로 한 15% 추가 관세가 겉으로는 유예, 다음으로 연기됐다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거의 처리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기존에 이미 부과하고 있는 총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최대 50% 정도를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 농산물 구매 확대와 그리고 지재권,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을 하고요. 또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것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할 때에는 스냅백이라고 합니다. 원상복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양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콩과 관련돼서 또 신장 위구르는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위험 지역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권 법안이 중국도 아닌 미국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중국의 자존심, 중국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자존심이 구겨진 내지 훼손된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것이 미국의 하원, 상원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타결을 상당히 강하게 원했다 하는 점, 중국의 양보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양보도 상당폭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일정이 단축이 됐죠. 최근까지 나온 얘기는 그 관세 폭탄 D-Day가 연기될 것이다 했던 건데 연기되지는 않고 오히려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연기설이 완전히 일축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 관세에 대해서도 할까 말까 했었던 건데 기존 관세를 또 대규모로 감축을 했어요. 이것도 미국의 양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중국이 대외,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에서의 기술을 거의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행위, 거의 탈취 수준이죠. 기술 탈취 문제. 또 그것을 방지하는 현재 조치, 강제 이행 장치, 그것도 중국 내 자체 시스템 내에서 구축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재권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싹 빠졌습니다. 다음 기로 연기가 됐다는 것이죠. 보류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문제인 만큼 그것이 배제됐다는 것은 미국의 상당한 양보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중국도 양보하고 그리고 미국도 양보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양보를 했다는 것이 참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지재권 보호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사실 그 이전부터도 무역 전쟁 이전부터도 계속 미국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새로울 게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원칙적 합의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별로 건진 게 없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정도로 현재 타결이 됐다는 것이죠. 미국의 양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1단계 무역 합의이고 사실상 뭐 무역 전쟁의 종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상 휴전이다. 사실상 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문제가 불거진 것이 벌써 22개월째, 근 2년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21개월에 걸친 양국 간의 긴장 관계, 거기 최대 피해국이 한국입니다. 그 긴장 관계가 거의 완결된 그런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진핑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국내적으로도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조금 불리해진 그런 상태였었던 건데 그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진핑이 내년도 3월 달에 양회가 있죠. 그 양회를 거쳐서 시진핑의 지배권을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전후를 통해서 아마 내년 3월 달 이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그동안 미중 무역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못했거든요.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행보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그동안 중국의 미중 무역 문제 때문에 그들에 갇혀서 다른 나라 국가들, 특히 미국은 승승장구하며 사상 최고치를 했는데 반해서 우리 증시는 거의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비단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우리 증시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종합지수 2,500 사상 최고치를 넘어 3,000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는 기본적인 기초가 닦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근 2년 기간 동안 글로벌 우리 증시는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왕따 시장이었습니다. 그 왕따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됐다. 초대형 호재가 터졌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상승 트렌드, 우리나라만 그랬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상승 트렌드에 합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못 갔던 것을 메꿀 수 있는 보상 차원에서의 갭 메꾸기가 당장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기관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관까지 합세하는 모양새가 이른바 쌍끌이 형태로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는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상당히 높고, 그에 따라 최소한 연말 연초에는 아주 강한 장세, 연말 연초 강세장이 펼쳐진다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그 전에 제가 예상했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깐 연말연초 강세장 윤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시점적인 특수성이 있긴 있었죠. 어제 외국인들이 선연말 초대규모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현물을 5천억 이상 순매수했고요. 선물을 2만 3천 계약, 쿼드러플 위층되었긴 했지만 상당히 특이하게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2만 3천 계약, 그 전에 또 19,000 계약이나 먼저 매수했던 잔고가 있었거든요. 합치면 5일간 5거래일 동안 4만 2천 계약이나 거의 기록적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초대형 호재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베팅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악재 해소를 기대하고 강하게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오늘 시장에 대응을 하는지. 외국인들이 현재 오전 9시 50분입니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벌써 2천을 가깝게, 이 정도면 오늘 중에 거의 6, 7천억 정도 대규모로 순매수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보편적으로 시장이 허약할 때에는 외국인들만 매수하고 기관은 순매도 하는데요. 기관까지 같이 거기에 가세하죠.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한단 말이에요. 쌍끌이 매수입니다. 아주 강할 때 보이는 강세장일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다만 코스닥은 순매도예요. 이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코스피에 있는 전통 제조, 철강, 또 석유화학, 또 IT,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을 먼저 매수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후의 관계지. 현재 근본적으로 코스닥이 완전히 서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물 쪽은 현재 900계약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3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물은 종료가 됐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익 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차익 쪽이 상당히 많아요. 프로그램 매매는 장세가 강할 때에는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비차익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선물과 관계되지 않은 프로그램 매매가 비차익 거래거든요. 비차익 거래가 벌써 1,600억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이 아주 강할 때 보통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시장은 매우 강한 그런 장세다. 어제 오늘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고요. 선물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베이시스와 관련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3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4. 이것만 보면 백오데이션 상태죠. 약세장의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현재 코스피 200은 배당 전이고, 지금 선물지수는 배당을 감안해서 이미 깎여서 내년 3월물이니까 이미 배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지수는 배당을 감안해서 지수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2월 27일 그날이 배당락일 겁니다. 배당락 이후에는 정상화됩니다. 다시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현재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베이시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러한 강세장의 어떤 특별한 호재에 의해서 형성됐을 때 초반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가고요.
또 중국 모멘텀이니만큼 중국 경기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산업, 그런 영역이 먼저 뜹니다. 먼저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그런 낙폭과도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 종목은 먼저 매수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물론 삼성전자도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이런 거죠. 삼성전자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석유화학 및 석유화학 정제 쪽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철강도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근데 그 모든 종목을 다 섭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를 중앙에 놓고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서 낙폭과대에 있는 이제 석유화학주 그중 제가 설정해드린 포트폴리오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뭐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뭐 포스코도 괜찮고요. 웬만한 대형주들은 물론 많이 알려진 큰 종목들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후행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 시장으로 따지면 코스피가 먼저고 코스닥은 나중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주도주는 적혀져 있죠. 삼성전자 및 경기 관련 전통산업이 주도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류의 IT가 거의 동치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5G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 양상은 초기에 전방위적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이 됩니다. 대형주 위주가 되겠지만 대형주만 뜨는 게 아니죠. 낙폭과대일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미 낙폭과대인 상태, 낙폭과대가 아닌 종목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 우리 종목 중에서는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 또 현재 바이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급등할 때는 탄력을 좀 둔화됩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가 지금 당장은 외국인 기관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고 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은 관망을 하는 그런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대중적인 인기주가 후행적으로 그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어떤 모멘텀, 어떤 재료가 있는 근데 그런 종목, 또 실적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압축 선도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는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 심리가 갑자기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부조기로 급등하는 어떤 순간이 아마도 조만간에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 과일권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 상투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미세한 변수까지를 일일이 고려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수 전망을 하면 종합지수 2200 연말 연초 내년 1월달 말까지를 본다면 종합지수 2200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지금 2300도 잘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 저점 대비 종합지수 저점 대비 대략 한 10 내지 15% 정도 올라간 그런 정도 수준에서 수준을 목표로 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6만 원 이상 한때 5만 원이 깨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점 대비 약 20% 정도 상승한 6만 원 정도에 근접할 것이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말이죠. 궁극적인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플러스 알파. 어쨌든 이런 정도로 지수 및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과 윤곽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시장은 이런 정도로 보죠. 그리고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오늘 9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52주 신고가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만들어 놨던 최고가, 역사적 최고가는 57,520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아마도 금년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건데,
재밌는 것은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2년 새 삼성전자의 현 실적은 최바닥이죠. PER도 15배나 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는 가장 높고 해서 또 실적은 가장 나쁘고 해서 현행 실적만 놓고 본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년도 삼성전자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내후년도는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다 하는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2개월 동안 내내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이상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 삼성전자는 6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 갖고 계신 갖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위치상 단기적으로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아주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종목이고 또 장기로 볼 종목이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12만원, 원래는 11만원 그 근처만 적극적으로 매수로 하자고 했던 종목인데요. 그 상태에서도 대략 5%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죠. 삼성전자 류의 종목입니다. 초반기에는 삼성전자 류의 종목들이 뜬다고 했어요. 삼성전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모멘텀을 장착한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를 본다면 18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는 컨셉을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도 당연히 보유,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위치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서 너무 따지면 좋은 종목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현재 가격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매수를 일정 부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워닝 IPS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제가 배치해 놨던 종목이죠.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삼성전자가 뜰 것이니 그에 맞춰서 단기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업체 워닝 IPS를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자 했던 건데요. 예상대로 아주 잘 됐습니다. 3만원대 초반대 잡자 했던 건데 벌써 한 15% 가깝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고민되죠. 비슷한 고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차피 이 종목도 여기서 그칠 종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현재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될 그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꺼림칙한 측면이 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도 된다가 아니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보통이 아니고요. 또 현재 중국에 이제 투자도 확정이 됐죠. 그런 것도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원익 IPS는 플라즈마 에칭, CBD, 화학기상 증착 장비의 국내 최고의 업체고요. 전공정 장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비 및 ALD 장비, 또 드라이 에칭 장비에다가 또 현재 테라 시스템을 테라 반도체인가요? 인수를 했죠. 해서 열처리 장비까지 구축을 해놨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장비로 따진다면 가장 종합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장비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삼성전자를 현재 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익 IPS 삼성전자 간다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동반 상승한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년 1월 달까지는 삼성전자 6만원 간다 전제가 돼 있으니까 지금 1차 목표가 37,000원 정도가 아니고요. 4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리고 내년도 정도 되면 5만원, 6만원 낼 소지가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원익 IPS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현재 SFA 반도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류인데요.
이건 낙폭과대가 아니죠. 그래서 약간 탄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3,600원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등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뜬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어느 정도 키가 맞춰진 다음부터는 SFA 반도체도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으니 충분히 따라가거나 오히려 앞서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특히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때가 매수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3,600원대 정도 시면 매수하시면 되고 단기 목표 가격은 뭐 4,000원, 뭐 4,200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종목의 장기 목표 가격은 7,000원 정도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 초점 맞춰서 특히 패키징 쪽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현재 범핑 등 새로운 패키징 쪽을 통해서 성장 동력까지 구축하고 필리핀 모멘텀도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적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은 연이틀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종목은 낙폭과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순위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현재 지금 5G 시설 투자와 관련돼서 보면 그 떡밥을 그 실속은 이런 장비업체나 또는 부품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정작 그것을 발주하는 통신 3사 SK텔레콤이나 또는 LG U+나 또는 KT 같은 이런 업체들은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시설 투자 부담 때문에. 그리고 가입자가 빨리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투자를 했더니 실속에 나오지 않고 우리 부담만 생기더라 하는 그런 컨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 투자를 3년 정도를 계획하고 아주 강도 높게 시설 투자를 해왔던 그들인데 시설 투자를 좀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웨이솔루션이나 기타 다른 KMW 같은 그러한 5G 장비 업체들이 여태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았지만 향후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변함이 없고요. 5G는 대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실적도 실적이지만 해외 모멘텀입니다. 중국이 이제 5G 서비스를 금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국내 주요 도시에 중국 내 주요 도시에 깔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국의 도시에 다 깐다는 거예요. 340개나 됩니다. 340개 도시에 5G 통신망을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중국 모멘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이솔루션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 오늘 어제 말씀드렸었죠. 어제 당장 살 필요 없이 좀 기다렸다가 한 단계 낮춰졌을 때 주가를 본다면 51,000원 정도 근처 그 중에서 매수 타임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서 비중을 적절한 비중으로 매수 보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부담이 없죠. 이거는 단기도 단기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은 조만간에 시진핑 체제가 공고히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고요. 중국이 강력히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요.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정제 마진이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제 마진의 가변성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상당히 큽니다. 떨어질 때 급락하지만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3개월 만에 정제 마진이 8달러 수준에서 1.1달러 수준으로 거의 8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떨어질 때 가팔렸던 만큼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은 그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낙폭과대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도 풀어지니까 중국 모멘텀도 있으니까 이 종목은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이라면 뭐 큰 부담도 없으니까 PBR이 0.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 중기적 관점입니다. 단기 목표 가격은
18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원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죠. 일단 그런 정도고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이게 사실은 지금 카메라 모듈 모멘텀인데요. A 시리즈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최근 3, 4분기 실적이 지난 1, 2분기 실적보다 좀 부진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내년도부터 갤럭시 11이 나온부터는 A 시리즈가 강화되고 A 시리즈도 카메라 모듈을 트리플로 카메라를 3개 이상 장착하는 그러한 고사양화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은 앞에서도 MC넥스나 이런 종목 같이 그 흐름을 같이 할 수 있고 삼성전기 같이 흐름을 같이 할 수도 있겠는데 주가로 봤을 때 큰 부담은 되질 않아요. 특히 내년도 모멘텀이 강화하니까 안 갖고 계신 분은 이 정도 삼성전기나 파트론 둘 중에 하나. 삼성전기는 조금 더 길게 보고요. 파트론은 조금 단기 중기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상반기 한 1, 4분기까지만 보고 지금쯤 매수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나 파트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은 뭐 현재 당장 현재 지금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또는 현재 지금 바이오 시밀러나 또는 CMO와 관련된 본사업이죠. 관련된 자기 본사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식 회계와 관련돼서 1심 공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런 것에 따른 분식 회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이 있는 상태 하에서는 이런 정도로 답보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39만원대, 40만원대 이 정도 수준에서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타이밍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상당히 유망하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여기서 끝일 종목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빠르면 내년도, 늦어도 2년 정도, 네, 100만원 정도는 기본이고 그 이상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은 잠재 성장력, 잠재력이 아주 큰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날이고 해서 시장 상황을 좀 장황스럽게 제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